네, 안녕하세요. 팽행장입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약세장은 거의 처음이실 거예요. 비트도 죽고 알트도 죽고 샵코인은 거의 다 나락을 가고 이런 장은 처음이실 건데, 아무래도 18년도부터 매매를 해오시던 분들은 지금은 조금 기다리면서 개입성을 줄여놓고 있으실 것 같고, 그 외에 아마 유튜버를 비롯한 그들을 추종하는 많은 롱스톤들은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기존에 좀 매력있던 코인들 있죠. 그런 코인들 줍줍하고 계실 테지만 언젠가는 그 현금도 다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저도 원래 롱스톤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거의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롱스톤처럼 매매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선물시장에서 숏 포지션은 거의 잡은 적이 없고, 저는 롱 포지션만 잡아왔었고요. 그렇게 시장의 낙관적인 면을 많이 봤었지 부정적인 면을 그렇게 보지 않았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바뀌었냐? 저는 차트를 보고 바뀌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강세장 유지 조건으로는 RSI, 보조지표 RSI도 보기는 하는데, 저는 주로 상승분을 얼마나 되돌려 놓느냐, 이 피보나치 비율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이 시작됐다. 그 다음에 100%를 채웠다. 그러니까 이 상승량을 100%로 간주를 했을 때 얼마나 조정, 얼마나 하락을 주고 반등을 하느냐, 그 포인트에 있어서 강세장의 유지 조건은 대부분의 차트가 38% 또는 50%의 조정을 준 다음에 올라간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죠. 100% 올린 다음에 절반 정도 주고요. 그나마 여기서 50%를 넘겨서 62%의 조정을 준 다음에 비로소 하락장을 맞이하게 됐었죠. 자, 이 느낌에서 지금 여기서도 50% 조정 주고요. 지금의 상승을 봤을 때는 현재 조정과 하락은 이 꼬리를 제외하고 X 표시하더라도 0.286, 이게 한 72%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50%는커녕 상승분을 거의 다 되돌려 놓은 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허용 수치를 넘어선 시점으로부터 이때 1시간 봉으로 꼬리가 좀 길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비중을 대거 정리했었고, 그리고 다시 재매수 포지션을 지금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처럼 매매하시던 분들은 문제는 두 가지로 기결이 되는데, 과연 이 차트가 반등이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조정은 어디까지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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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 이게 두 번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정은 어디까지인지가 두 번째 포인트고요. 제가 가장 처음 알려드리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조정의 형태부터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이 부분을 4시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 가장 처음에 알려드리는 건 꼬리를 채운다입니다. 그래서 H 형태가 왜 나오냐, 이 부분은 꼬리로 나오게 되고 그 꼬리 부분을 채워 나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자세히 보면 여기도 꼬리인데 결국에는 이 H 형태로 채우게 되죠. 여기서도 똑같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다라고 볼 수 있냐? 네, 지금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H 형태를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꼬리를 채우는 차트도 있고, 또 마지막 털기로는 꼬리를 안 채우는 차트도 있어요. 다시 예를 들어 보면은 자세히 띄워드릴게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꼬리가 좀 겹쳐서 거래량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은 꼬리가 채워졌다라고 보는 게 맞죠. 네, 꼬리를 채워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꼬리를 채우는 차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번 9월 하락이 있죠. 이번 9월 하락은 꼬리를 좀 채우더라도 결국에는 마지막 꼬리, 이 꼬리가 되거나 이 꼬리는 마지막 털기로서 채우지 않고 상승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가 나뉘는 거예요. 꼬리를 채우는 것과 꼬리를 안 채운, 그러니까 마지막 털기에는 꼬리를 안 채우는 차트,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꼬리를 채운다, 두 번째 꼬리를 안 채운다, 이게 양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매수를 할 수가 없겠죠. 꼬리를 채운다고 보면 여기서 매매를 해도 되지만, 꼬리를 안 채운다고 보면 지금 현재 매매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열어둘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되는 것은 주봉의 차트가 됩니다. 그래서 주봉상 현재 어디를 지지받고 있냐,
이것을 체크해 보면은 현재 가격에서는 이 장대 양봉의 시가와 저가 모두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가격이 있죠. 또 전전 양봉의 시가 저가 모두 이탈을 했죠. 이 의미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세가 좀 쏟아지면은 받아줄 수 있는 지지가 없습니다. 즉 무너질 수 있다는 소리가 되고요. 그렇다면 무너지면은 어디서 지지를 받느냐, 이 양봉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매물대로도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뭐 일봉이나 1시간 봉으로 보면은 매물대가 쌓여 있는 그 구간이 보이실 거예요. 이 차트에서 여기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캔들 하나뿐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질문에는 원초적인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주봉이죠. 주봉이 뭔가요? 주봉은 7개의 일봉, 그러니까 하루, 그러니까 7일치의 일봉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이 주봉들은 하나마다 일봉 7개의 힘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좋겠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7개의 일봉으로 구성이 된다. 이건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딱 그 정도의 힘을 여기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체크드린 이 주봉에서요. 그럼 무조건 지지를 하게 되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실시간 매도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습을 상반기 이때 이 크게 눌리는 하락세와 연관시켜서 보여드리자면 상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근데 지지를 체크해 볼 것은 이런 매물대도 있지만 이 장대 양봉에 뭐랄까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도 있지만 4개까지 체크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결국 이 주봉 하나, 이 주봉 하나, 이 주봉 하나, 하나에 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지는 약간 유의미한 지지를 보여주었지만 그 이상 무너지게 되면서 이 자리가 되겠죠. 무너지게 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양봉들을 건드려 주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면서 버티면서 내려갔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이 마지막 하락, 그러니까 마지막 매물대 부근에서 하락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해석은 주봉상으로 좀 복잡하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결국 함축시켜 보면은 월봉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월봉상 어디를 지지를 받고 올렸느냐, 이것도 아니고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서 말아 올리는 형태로 월봉이 관찰이 됩니다. 또한 이 월봉은 그냥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주봉의 4개, 5개가 섞여서 그러니까 합쳐져서 만든 그런 캔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 순으로 힘이 세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1분봉 차트 보면은 여기 분명 지지인데 체크가 안 되죠. 1분봉의 힘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힘을 이기는 것은 1시간 봉, 4시간 봉, 일봉이 가장 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원초적인 설명을 이해하셔야 제가 드리는 말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에서 결국에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으로 함축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말하고 싶냐, 이거는 결론적으로 매도세가 쏟아지면은 이렇게 해당 포인트까지 지지까지 하락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까지는 일봉상 조정이 계속 되겠죠. 하지만 매도 물량이 기존의 이 페닉셀 구간에서 나왔었던 이 물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제가 본 지지는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마치 이 꼬리처럼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것도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왜 지지가 나왔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선물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선 선물 차트를 봐야 되는데 선물 차트의 주봉을 보게 되면은 위에 보면은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걸 보세요. 그래서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가 나오죠. 그럼 저가가 뭐냐? 로우가 되겠죠. 로우 40.7이죠. 40.7, 저가 40.7이고 여기 로우 얼마예요? 40.8로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들어 올렸다, 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지가 나온 걸 증명을 하는 셈이 됐고요. 이 부분을 리터치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흰색으로 바꿔드릴게요.
이게 주봉이라서 좀 차트가 휘는데, 자, 이렇게 지지가 나온 상황을 좀 고려해 보면 반등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반등은 나오겠지만 어떻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자, 반등은 점점 줄어드는 것과 같이 약간 비슷하거나 점점 줄어드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슷하거나 아니면 줄어든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같거나, 두 번째 반등은 같거나 절대 높아질 수 없다, 그러니까 작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반등보다는 좀 같거나 아니면 좀 작게 관찰이 될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을 뛰어넘는 이런 반등을 내려주고 또 종가를 거기서 내려주게 되면은 이제는 반등 추세 전환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확보된 적이 없고요. 이건 이전의 반등 추세 전환과 좀 약간 비슷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어디까지 조정이 오느냐, 매도세 쏟아지면은 결국 지지가 나오는 포인트까지 채워줄 것이다. 이 꼬리는 현물 차트고, 선물 차트에서는 40.8 여기까지 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반등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터치했을 때는 반등이 나오겠지만 좀 많이 높다면 첫 번째 반등의 위치와 비슷하게 반등이 나올 것이고, 아니라면 평소대로 좀 낮은 위치를 고수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도 간혹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이번 하락에 뭐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 반등이 나온 다음 다시 내려가는 자리에 알트코인의 상승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가 되겠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나요? 그냥 바닥이죠. 더 이상 내려갈 공간이 없다라는 말에 해당합니다. 자, 이 조건대로라면은 지금은 비트코인의 상승이 아니라면 알트코인은 우상향하기 힘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뭐 반등이 오더라도 바닥에서 반등이 오지, 이런 우상향 차트는 좀 나타내기 힘들다는 건 의미해요. 저는 2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뭐 반등 올 때 제가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지, 이런 차트에서 뭐 이번이 기회라느니 버텨라, 무조건 홀딩한다,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런 분들, 저한테 비아냥거리시던 분들은 그런 존버 유튜버 분들 따라서 앞으로 잘 존버하시고요. 제 관점은 아니니까 저한테 화내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라 잘 따라오신 분들 있죠. 앞으로 열리게 되는 큰 매수 구간에 대해서 매수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좀 추가하자면, 결국 예상치를 뛰어넘는 하락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손절이 답입니다. 손절도 나가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선택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손절하는 고통을 받냐, 아니면 1년 이상의 고통을 받게 되냐, 이 차이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트가 좀 더 이상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나는 매매하기 힘들다, 붙잡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상담 받아가시고요. 전부 트레이더 분들이라서 상담 잘 해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빼주는 장은 단기간에 발생할 겁니다. 그 기간만큼은 집중해서 매매를 해주시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